상록수의 진면목은 겨울이 되어서야 온전하게 드러난다. 사람의 마음 역시 위기의 상황에서 진심을 보게 되지 않던가. 장수에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이름들이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절개와 의리를 보여준 논계, 정경손, 그리고 충복, 백시. 북풍 한파가 거세진 계절, 세 사람이 품었을 차디찬 기상을 만나러 간다. 오늘의 여정은 공기마저 청명한 장수 읍내에서 시작한다. 햇살 찬연한 겨울입니다. 장수. 산은 높고 물은 길다. 장수는 충주로 고장인데 논계와 정경손 그리고 타루비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장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로 논계다. 우리 전다. 임란 당시 외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몸을 던진 그녀의 비장한 이야기는 장수를 넘어 온 국민의 자긍심이다. 그런 논계의 정신을 추모하고 있는 곳이 장수읍 두살리 너른 땅에 자리 잡은 논계 사당이다. 큰 길에서 의암호 옆 인도를 따라 350m가량 걸으면 논계사당 입구에 도착한다. 논계의 호위무사처럼 이열종대로 늘어선 소나무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장수 사람들은 논계를 논계님이라 존칭한다. 장수 현감을 지낸 최경회가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싸움에서 패배한 뒤 자결하자 논계는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 눈과 가슴에 큰 가방에다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담아서 좀 이 기억이 오래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만 19살에 순절을 해서 논계의 순절. 이제 겨우 19, 꽃다운 나이였다. 논계의 영정이 바뀌었네요. 미인은 사실은 김은호 선생이 미인을 아주 잘 그렸거든요. 아주 미인으로 해가지고 그 춘향이 얼굴, 다냐 얼굴, 또 이 논계 얼굴이 다 비슷한 그랬는데 특히 이제 친일파다 해가지고 영정이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바뀌었습니다. 이당 선생의 그림으로 보면은 아주 미인을 그렸었는데 여기는 정숙한 현모양처 같은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논계의 모습이 제자리를 찾은 건 다행스런 일이다. 그동안 논계의 신분에 대해 현감의 부인이냐 기생이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여기 논계 영정에는 기생의 옷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평범한 그 사대부집의 아녀자의 옷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가채머리도
마찬가지고 아주 정숙한 우리나라의 요조 숙녀라고 할까요? 논개는 장수현감 최경회의 후실이었고 외구의 침략과 남편의 죽음에 복수하고자 기녀로 변장했을 뿐이었다. 자, 기념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논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념관에서는 논개의 신분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를 일찌감치 여의고 작은아버지 밑에서 자랐지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부잣집에 그 첩으로 팔려고 하니까 장수 현감 최경희를 찾아가가지고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내가지고 무죄로 방면됐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장수 현감 최경희의 후실로 들어가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진주성 싸움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이제 김천일, 최경희까지 진주성 싸움에 임했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왜군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곳에서 패했죠. 그러니까 최경희하고 김천일이가 남강에서 투신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논개 자기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가지고 외장이 그 연회를 베푼다는 거 알고 기생복으로 갈아입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술을 마신 외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서 같이 자결한 1650년 민순지가 쓴 임진록은 논개가 기생이 아님을 최초로 알린 책이다. 그럼에도 논개가 진주 사람이며 기생이었다는 말은 끊이질 않았다. 그러니까 유목인의 어우야담이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전해오던 야담을 기록한 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진주 관기 논개는 외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그 글이 실려 있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논개에 대한 얘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논개를 갖다가 진주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또 기생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논개에 이어 두 번째 의인 정경손을 찾아가는 길. 빨리 걸었을 때 논개사당에서 약 10분 정도면 닿는 거리다. 자, 여기가 교촌로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군현단이 예전에 향교가 다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지명 중에 하나가 교촌리 그리고 향교동. 그래서 김제도 교촌동이 있고 남원에도 향교동이 있죠. 장수향교는 전란 중에도 소실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문화재다. 자, 팻말에는 뭐라고 써졌냐? 정충복비. 정경손 수명비. 장수향교를 왜구들의 화공으로부터 지켜낸 주인공의 비각이다. 나라가 위급하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전체 자기 몸을 바치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 가지고 탄금대전투에서 신림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조가 명나라로 가기 위해서 의주로 가잖아요. 그때 파주 목사가 나와 가지고 맞이해야 하는데 파주 목사는 아프다고 나오질 않고 장단부사는 도망을 가버렸고
음식을 겨우 만들어 가지고 임금한테 갖다 주려고 했는데 임금이 가기도 전에 호위무사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장수에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현감하고 벼슬아치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향교직이 정경손이라는 사람이 향교를 지키겠다고 남아 있어가지고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무서워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교를 불을 지르려고 했었는데 그 의로운 그 향교지기를 보고 불을 지르고 지르지 않고 지나가가지고 장수 향교만 그대로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그 향교지기 그 정경손을 위해 가지고 현종 때 이 비석을 세운 거예요. 아이고,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겸손하게 들어가라고. 야, 건물 예쁘네요. 예,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하고 그러면서도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향교가 바로 장수향교 대성전이거든요. 저기 공자님이 계시는구나. 지금까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지혜의 샘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공자님이죠. 그래서 대성인인, 그래서 공자님을 모시고 있어서 대성전입니다. 장수향교 대성전은 문선왕인 공자와 함께 중국의 4대 성현과 퇴계, 율곡 같은 우리나라 유학자 27분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공자는 어질인자를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았다. 정경손이 장수향교를 지킨 것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인을 행한 게 아니겠는가. 여기 오면서 정경손의 비를 보면서는 야, 죽어서도 이 향교를 이렇게 지키면서 지금도 그 정신이 남아가지고 이 향교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장수 사람들은 정경손 선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에서는 농계님과 충북 정경손과 그리고 천천장판리에 모셔진 순우리 백시를 장수 3저로 한 분으로 수항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정신은 이제 구한말
장수를 무대로 활동하신 의병장, 의병들의 정신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WTO에서 그 농산물 수입 개방에 저항해서 농민 운동을 하시다가 머나먼 이국 땅 그 멕시코에서 자결하신 이경의 열사 등의 정신으로 계속 이어졌다고 할 수 있지요. 오늘날에도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위급하면은 장수군청의 그 군청 직원들도 군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게 자기 목숨일 터인데 그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겠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 목숨보다 중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어도 그 때가 되면 그 나도 모르게 그러한 뭐 열이나 그런 기계가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그분들은 자기 목숨을 내던짐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교에서 나와 읍내로 이어지는 길. 작은 골목인데도 장수 특산품 가게가 눈에 띈다. 잠시 눈 구경하는 맛을 놓칠 순 없다. 불그족족한 최상급 장수 한우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고, 사과며 오미자며 그 유명하다는 장수의 특산물들이 갖가지 가공식품으로 출시돼 있다. 이렇게 크단 말이야? 어린애 머리만큼이나 하네요. 이렇게 너무 붓지 않고 아주 그냥 색깔이, 올해 뭐 풍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 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헐값을 팔렸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값을 받는 모양인데, 전라북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가 바로 장수 사과입니다. 그리고 아침 사과는 아주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은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논개와 정경손에 이어 장수 3절의 마지막 주인공을 찾아가는 길. 장수 읍내에서 13번 국도로 나와 약 3.5km를 걷는 여정이다. 그 길에서 들러볼 만한 곳이 있다. 황희정승하고 관련된 곳이죠. 황희정승을 모신 서원이죠. 숙종 때 창건해가지고 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 훼손됐다가 다시 만든 서원이죠. 황제 서원. 고려 말 조선 초기 문신이자 재상이었던 황희정승은 개경에서 태어났지만 시조의 출생지는 이곳 장수다. 오랫동안 정승 생활을 했지만 부패하지 않아 오늘날까지도 그 청렴을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말년은 파주에 있는 문산에 반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노년을 지냈는데, 임진강에서 뱃사람들이 같이 놀면서 지내는데, 저 사람이
오랜 동안 영정을 했다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그 농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노년을 지냈던 사람이 바로 황희정승입니다. 황희정승은 최근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돼 청백리는커녕 부패한 관료였다는 학설도 제기됐다. 진실이 무엇일지 앞으로의 연구가 주목된다. 창계서원에서 약 3km를 걸으면 타로비에 도착한다. 장수, 니, 순업이 타로비.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주인을 따라 죽기도 했던 하인의 삶을 오늘에 돌이켜보는 건 착잡한 일이다. 이 역사가 돌로 남아있네, 이렇게. 꿩이 날아오르는 바람에 말이 놀래가지고 거기에서 현감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때 마부가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벽에다가 꿩하고 말을 그려놓고 자기도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면은 하인도 같이 죽는, 그것이 참 좋은 풍습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오늘날에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요즘의 세태에선 그런 죽음이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 헛된 죽음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왜 아니겠나? 한 인간이 곧 우주인 것을. 다만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건 작든 크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산 높고 물 좋은 장수 하늘 아래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들. 저 어디쯤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의리와 정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나의 물음을 안고 또다시 길을 떠난다.